네, 이번엔 부동산 시장에 참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시점, 부동산 전문 김경기 경제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서울 강남의 새 아파트 전세 가격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요? 이 서울 강남 새 아파트 요즘 뭐 가격이 전세금이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이 입주 들어가는 새 아파트가 뭐 싼 거는 뭐 10억대도 있는데 비싼 거는 15억까지 5억 이상 벌어지는 그런 경우가 뭐 빈번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같은 아파트에서 네, 같은 단지인데. 같은 단지에서 예, 전세 예. 가격이 차이가 예. 5억 가까이 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그 이 한 아파트 사례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네. 그 서울 신천동 이게 잠실에 있는 신천동에 이제 다다음 주에 그러니까 다다음 달에 그 입주에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네. 이 전용 59제곱미터 전세금이 9억 5천에서 15억까지 5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아하. 예. 싼 새 거는 아파트. 9억 5천인데 왜 싼 거는 9억 5천인데 비싼 거는 15억까지 난다? 네, 지금 여기도 나오는데 네네. 이 보통 이 싸게 나오는 물건은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내놓은 전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도 저층인 경우가 많은데 네. 왜냐하면 일반 분양을 받은 물건은 그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이 입주 후 3년 안에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줘도 3년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거기다가 가격이 낮을 수 있죠. 네. 저층인 경우가 일반 분양은 많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 약간은 좀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덜하고요. 아하, 3년밖에 못 사는군요. 그렇죠. 우리 지금 전세로 살면 2 플러스 예. 4년까지 살 수 있는데. 네네네. 그런데 이 조합원 물건, 네. 이 아까 그 예를 들어 아마 15억인 그 물건으로 추정이 네, 되는데 네. 이 원래 기존에 살던 주민이 갖고 있던 이 조합원 물건은 이런 어떤 그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 2 플러스 2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그 임차인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고 또 그러고도 집주인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뭐 전세금 올려주고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층도 좋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가격 차가 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강남의 새 아파트 같은 예. 경우가 이런 게 나타나는 거군요. 예, 이거 강남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서 일반 분양을 받은 경우만 그렇거든요. 네.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 11호 대책 이후에 사실 예, 예. 전세 가격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들리고 네. 있습니다. 새로 규제 지역이 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전세값이 올라서 한 2% 올랐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세 가격도 한 단지 안에 강남 같은 경우는 차이가 난다. 그러면 좀 뭘 준비해야 되는 게 있나요? 이 사실 그 전세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입주 아파트는 이 가격 차도 크지만 전세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아하, 오히려 입주하는 새 아파트잖아요. 예, 왜냐하면 네. 이번 연말에 입주 아파트가 좀 서울에 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잠실에도 있고 또 서초구나 뭐 또 강남구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임차인들이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가격이 높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기존 아파트는 이 갭 투자까지 막히면서 전세로 나오는 물건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네. 근데 뭐 전세로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이번에 뭐 전세를 구해야 되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움직이고 또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나오면 물건 나오면 미리 알려달라 이렇게 좀 미리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전세 구할 때 조금 더 3개월 보통 전에 하는데 예, 일찍 미리미리 예, 하는 게 좋다. 미리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물건 나오면 알려달라고 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급락한 강남 아파트 예. 이 얘기가 있습니다. 강남에 15억이나 급락한 예. 아파트가 있다고요? 뭐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잠원동의 한 아파트 사례인데 그 지난 4일 그러니까 얼마 전에 40억 500만 원에 신고가 됐거든요. 거래가 신고가 됐는데 네네. 근데 바로 2달 전에는 55억 원을 찍었어요. 이 15억 원이나 떨어진 거죠. 2달이네요. 예. 55억 원에서 40억. 예. 둘 다 너무 비싸긴 한데. 다른 아파트도 또 있습니다. 이게 잠실 우성 아파트도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네. 역시 이것도 그 거의 며칠 만에 11억 5천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예, 여기 나오네요. 네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증여성 거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지에게 집을 파는 그런 개념이죠. 이 상속증여세법에 보면 시세 대비 그 거래가가 70%를 넘으면 증여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70%에 맞추다 보니까
요 정도의 가격 그런 차이가 벌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증여니까,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의 일부 사례인 거네요. 근데 일부 사례인데요. 이 대부분의 보통 이 그러니까 증여성 거래는 사실 뭐 70%까지만 하면 이 증여로 인정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70%대에서 보통 직거래나 이런 경우에 그 거래가가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증여로 이렇게 급락한 아파트들이 있고, 그럼 다른 강남 아파트들은 어떤가요? 요즘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나요?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일단 송파가 그 한 주 전보다 0.47에서 53%로 높아졌고요. 그리고 용산도 0.3138, 성동도 그렇고 양천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이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도 아까 바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네. 그때도 보면 그 다시 확대가 돼서 0.17에서 0.20%로 4주 만에 다시 네.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아, 주간 상승률인데 예, 상승폭이 커지고 있죠. 최근 예. 상승률이 상승폭이 더 커진 거네요. 예, 이게 이유는 강남과 용산, 그러니까 기존 규제 지역이었던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이게 벌어진 현상인데요. 네. 정부가 서울과 그 경기 12개 지역을 전부 삼중 규제로 묶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다 묶였으니 그럼 원래 가장 좋았던 강남 3구 용산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가 지금 사실 11호 대책을 내놓고 고민이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이제 공급 대책도 또 내놓겠다라는 예.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예. 그린벨트 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저 지도에도 나오는데요. 네. 이 그린벨트와 서울 그 유휴부지 어허. 이런 거를 지금 많이 이제 검토를 해서 이번에 네. 해제를 하려고 지금 네, 계획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이 노원에 있는 태릉 골프장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노원의 태릉 골프장과 마포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 그리고 이 서초의 국립외교원부지 일단 이렇게 세 개가 이 유휴부지로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뿐 아니라 이제 그 예를 들어 이런 수서 차량 기지나 그런 그다음에 요 강남 쪽에 있는 뭐 그 그린벨트 그다음에 송파 뭐 방이 오금동에 있는 그린벨트 뭐 하남 감일 감북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서울과 서울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연내 그 추가 이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데 잘 근데 될까요? 그린벨트 푸는 문제는 거 쉽지 않잖아요. 태릉도 네. 2020년에 나왔었고요. 네.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도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뭐 지역 주민이나 뭐 관계기관이 국방부 같은 경우가 이제 이 반발하거나 이 논의가 이게 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했죠. 그래서 사실 이 대책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잘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죠. 이제 곧 또 12월입니다. 예, 12월은 또 종합부동산세 내는 계절입니다. 사실 이렇게 부동산 시장 좀 혼돈스러운데 이게 종합부동산세는 매년의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거라면서요. 예. 그래서 올해도 근데 작년 기준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도 좀 낸 것 같습니다. 올해도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그 종부세 대상자들 이제 저 곧이서 받을 텐데요. 네. 이제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기준이죠. 그 가격이 종부세가 많이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 특히 강남 쪽이 작년에 아파트값이 좀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11.19, 11%나 올랐네요. 서초도 11%, 네. 뭐 용산, 성동, 송파도 다 10% 넘는 상승률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 가격을 정할 때 이렇게 두 자릿수 이상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올해 내는 종부세도 이 공시 가격의 현실화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생각보다 많이 낼 나왔네. 수 있겠군요. 라고 느끼는 분들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올랐으니까 내년엔 더 많이 내겠네요. 그렇죠. 또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또 공시 가격을 정합니다. 정부가 또 너무 많이 올라서 올해 공시 가격 현실화율 69%로 동결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3번이나 그 서울 주택 거래가 만 건 이상을 찍었거든요. 네. 그만큼 거래도 많이 되고 가격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내년 종부세 더 억소리 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기에게 물어봐 부동산만 질문 갑니다. 강남 더 오를까? 지금 강남 아까 신고가 기록한 거 봤거든요. 더 오를까요? 제가 그 2주 연속 X 들었는데 이번에는 O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요. 예. 네. 이게 왜냐하면 일단 어차피 다 규제가 됐어요. 그러면 시중에
이번에 이제 이번 주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여전히 시중에는 유동자금이 많습니다. 자금은 많은데 어차피 다 규제지역 지정됐으니까 기왕이면 좋은 강남 사자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대출이 막혔습니다. 연말까지는 정부가 주담대를 막았는데 내년 초가 되면 다시 이 주담대가 풀리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는 심리가 여전히 팽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공급 대책 정말 어디에 얼마나 확실히 내놓느냐 요거를 명확히 밝혀주지 않으면 다시 이 수요자들이 불안해하면서 주택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 공급 대책을 좀 잘 봐야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강남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시점 김경기 경제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